신생아 사망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지난달 16일쯤이죠. 그러니까 한 달쯤 만에 이 부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역시 사망 원인입니다. 이 국가수가 발표한 자료를 좀 보면 국가수는 숨진 4명의 신생아에게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감염에 의한 폐혈증이 사망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숨진 신생아 가운데 이 3명의 혈액에서 발견된 균과 또 이들이 투여받은 이 지질 영양 주사제에서 발견된 균이 동일한 만큼 주사제 자체나 아니면 주사제가 취급되는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단 이 사망 원인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경찰 조사도 이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은 이대 목동병원에서 이 간호사 2명, 그 감염관리 의무 혐의 위반으로 이 간호사 2명을 이제 입건하고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가 있는 전공의 주치 또 수간호사 등 이렇게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다음 주 초 이 주치인 조모 교수를 곧바로 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들의 부검 결과가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함께 모시고 또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사인 방금 나온 걸 보니까 결국은 이제 주사제를 통한 세균 감염이었네요. 그렇죠.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아이들이 예전에 그 채취에는 혈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혈액 네. 안에 세균을 검사해봤더니 이 균이 있었고요. 네. 이 균이 아이들이 또 맞았던 영양주사 안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수액 안에 이 균이 발견됐다는 것은 결국 아이들이 이 수액을 투여받는 과정을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것은 결국 의료진들이 의료 장비도 물론 문제지만 수액이나 아니면 이런 영양제들을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세균이 감염이 됐고 그 감염이 결국 아이들한테 전달이 돼서 아이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발표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 균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그 교수님 이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감염 사실 균이 참 말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게 그 주사제 안에서 균이 살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이제 주사제를 아이들에게 처방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오염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중간에 오염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병원에서? 이제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은 우리 대장 대변 내에 있는 소수의 균인데 네. 뭐 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대장균이나 녹농균 흔히 아는 균인데 네. 아마도 이제 우리가 항생제 내성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라고 하니까 이제 항생제 쓰면서 대변 내에 그 균이 자라서 네. 대변을 통해서 뭐 주변 환경이라든지 뭐 손을 뭐 오염시켰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이 영양 수액제를 조제하는 과정이나 이제 처리하는 과정 중에 수액제 이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실제 주사제가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혹시 아이들의 배설물을 손으로 장갑을 끼고 만진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자칫하다가 균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단 지금 팩트는 지질 영양 수액제하고 아이들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 나왔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서 지질 영양 수액제 오염이 됐느냐? 예, 그렇죠. 그건데 이제 이게 공장에서 뭐 무균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만약 이게 공장에서부터 오염이 됐으면 이 수액제를 맞은 뭐 다른 병원, 많은 병원에 있는 아이들이 또 문제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4명에게만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제조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수액제를 이제 거기다 뭐 전해질이나 이런 걸 또 보충하기도 하고, 뭐 다루는 과정에서 뭐 환경이든 손이든 뭐 이런 절차상에 어딘가 틈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그 신생아 보호자들은 줄기차게 이대 목동병원이 위생 관리를 잘 못했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때의 주장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집에서도 잘안 가르쳐요. 집에서보다 더 더러운 것 같아요. 땅바닥에 떨어지면 죽고 저렇게 손발이 저기 있고 공기중에 다 노출되어 이번 수사에서 이런 위생관리뿐만이 아니라 뭔가 근무에서도 뭔가 소홀함이 있었다 이런 결과가 또 발표되기도 그렇죠. 했죠. 사실은 신생아 지금 중환자실 같은 경우 24시간 전공의가 한 명이 배치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근무한 경력을 보면 2명의 전공의들이 저기뿐만 아니라
아이들, 그러니까 소아병동의 중환자실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본인들은 뭐 전화로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처리를 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보면서 처리를 하는 것과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과 전화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칙도 지키지 않았고 실제로 여기 보면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본다고 당직에서 제외되고 14명이 원래 근무하던 곳이었는데 사고 당일만 해도 2명의 당직을 쓰고 있었고 그 2명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11월에는 전공의 14명이 3명 당직이 제외가 됐고요. 사고 며칠 전에 5명이 퇴사를 한 상태였고요. 사고 전날은 그래서 3명이 당직을 쓰다가 당일날 2명이 당직을 쓰면서 2명이서 소아병동 중환자실과 여기 지금 사고가 난 현장을 같이 관리 감독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거를 병원 자체의 문제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력을 보충하지 않았던 병원의 문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전공의들은 시험 준비 때문에 이게 가는 게 이제 관행이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전공의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아이들이 무고한 4명이나 숨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도 문제지만 병원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공의들은 아니면 실제 의사들이 근무해야 되는 TO를 맞추지 않고 당직 근무자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피해를 보는 환경이 지금 이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보건복지부가 병원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병원도 정말 돈 버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이든 손이든 뭐 이런 절차상에 어딘가 틈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그 신생아 보호자들은 줄기차게 이대 목동병원이 위생 관리를 잘 못했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때의 주장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집에서보다 더 더러운 것 같아요. 땅바닥 떨어지면 죽고 이렇게 손발이 있고 저기 그냥 공기 중에 다 문제가 이번 수사에서 이런 위생 관리뿐만이 아니라 뭔가 근무에서도 뭔가 소홀함이 있었다 이런 결과가 또 발표되기도 그렇죠. 했죠. 사실은 신생아 지금 저기 중환자실 같은 경우 24시간 전공의가 한 명이 배치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날 근무한 경력을 보면 2명의 전공의들이 저기뿐만 아니라 아이들, 그러니까 소아병동의 중환자실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조제하는 과정이나 이제 처리하는 과정 중에 수액제 이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실제 주사제가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혹시 아이들의 배설물을 손으로 장갑을 끼고 만진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자칫하다가 균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단 지금 팩트는 지질 영양 수액제하고 아이들 혈액에서 시트로박터프론디균이 나왔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서 지질 영양 수액제 오염이 됐느냐? 예, 그렇죠. 그건데 이제 이게 공장에서 뭐 무균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만약 이게 공장에서부터 오염이 됐으면 이 수액제를 맞은 다른 병원, 많은 병원에 있는 아이들이 또 문제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4명에게만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제조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수액제를 이제 거기다 뭐 전해질이나 이런 걸 또 보충하기도 하고, 뭐 다루는 과정에서 뭐 환경 과정에 있어서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세균이 감염이 됐고 그 감염이 결국 아이들한테 전달이 돼서 아이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발표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 균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그 교수님 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 사실 균이 참 말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게 그 주사제 안에서 균이 살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이제 주사제를 아이들에게 처방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오염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중간에 오염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병원에서? 이제 시트로박터 프론디균은 우리 대장 대변 내에 있는 소수의 균인데 뭐 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대장균이나 녹농균 흔히 아는 균인데 아마도 이제 우리가 항생제 내성 시트로박터 프론디균이라고 하니까 항생제 쓰면서 대변 내에 그 균이 자라서 대변을 통해서 뭐 주변 환경이라든지 뭐 손을 뭐 오염시켰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이 영양 수액제를 지도 감독 의무가 있는 전공의 주치 또 수간호사 등 이렇게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다음 주 초 이 주치인 조모 교수를 곧바로 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들의 부검 결과가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함께 모시고 또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사인 방금 나온 걸 보니까 결국은 이제 주사제를 통한 세균 감염이었네요. 그렇죠. 시트로박터 프론디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아이들이 예전에 그 채취에는 혈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혈액 네. 안에 세균을 검사해 봤더니 이 균이 있었고요. 네. 이 균이 아이들이 또 맞았던 영양주사 안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수액 안에 이 균이 발견됐다는 것은 결국 아이들이 이 수액을 투여맞는 과정을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것은 결국 의료진들이 의료 장비도 물론 문제지만 수액이나 아니면 이런 영양제들을 관리하는 신생아 사망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지난달 16일쯤이죠. 그러니까 한 달쯤 만에 이 부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역시 사망 원인입니다. 이 국가수가 발표한 자료를 좀 보면 국가수는 숨진 4명의 신생아에게 이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감염에 의한 폐혈증이 사망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숨진 신생아 가운데 이 3명의 혈액에서 발견된 균과 또 이들이 투여받은 이 지질 영양 주사제에서 발견된 균이 동일한 만큼 주사제 자체나 아니면 주사제가 취급되는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단 이 사망 원인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경찰 조사도 이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은 이대 목동병원에서 이 간호사 2명, 그 감염관리 의무 혐의 위반으로 이 간호사 2명을 이제 입건하고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